여러분, 식사 시간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밥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내 몸속 혈관이 망가질까봐 두려우신가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아마 먹는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겁니다. 병원에서는 현미밥을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하는데 왜 약을 먹어도 혈당은 춤을 추고 몸은 점점 무거워질까요? 만약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건강지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억울함이 풀리고 새로운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리처드 번스타인. 그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30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죠. 하지만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살 때부터 알아온 제1형 당뇨병 때문에 신장은 망가졌고 눈은 침침해졌으며 다리의 감각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40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당시 의학 상식으로는 당뇨 합병증은 운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세 아이의 아빠였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원인을 찾아 고치는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몸을 고장난 기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탄수화물을 먹고 인슐린을 맞는데도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탈까? 그는 의학 교과서 대신 자신의 몸을 직접 실험하기로 결심합니다. 1969년 그는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나 쓰던 거대한 혈당 측정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10번, 20번씩 자신의 피를 뽑아 혈당을 쟀습니다. 의사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데이터 속에서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병원에서 권장하던 건강한 통곡물, 과일, 저지방 식단, 이것들을 먹을 때마다 혈당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반면 고기나 치즈 같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였던 거죠. 번스타인은 이를 소수의 법칙, Law of Small Numbers라고 불렀습니다. 적게 먹으면 적은 인슐린이 필요하고 실수할 확률도 적어진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많은 인슐린을 주사하는 건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는 이 발견을 의사들에게 알렸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니 혈당이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환자가 뭘 안다고 그래요? 뇌는 포도당이 필요하니 탄수화물을 먹어야 합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그는 인생을 건 도박을 합니다. 45살의 나이에 의대에 입학하기로 한 겁니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그는 닥터 번스타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이론을 여러분의 몸에 적용해 볼까요? 대사증후군은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인슐린이라는 일꾼이 지쳐서 파업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일감을, 즉 탄수화물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현미밥은 괜찮지 않나요? 고구마는 자연식품이잖아요. 닥터 번스타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착한 탄수화물은 없다. 몸속에 들어가면 현미든 설탕이든 결국 다 똑같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끈적한 피는 모세혈관을 막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실명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합병증의 공포입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혈당을 정상인 수준으로 묶어두는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번스타인 박사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아침에 탄수화물 6g, 점심에 12g, 저녁에 12g, 하루 총 30g 내외로 제한하는 겁니다. 밥 한 공기가 탄수화물 70g이니 밥, 빵, 면은 사실상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도 안 돼! 밥심으로 사는데 밥을 끊으라고? 하며 화내시는 분들 계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밥심이 여러분의 췌장을 태워버리고 있다면요? 우리가 먹는 밥의 양은 과거 육체 노동을 하던 시대의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굶으라는 거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번스타인 박사는 배고픔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탄수화물을 뺀 자리를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채우세요. 고기, 생선, 계란, 치즈, 그리고 잎채소. 이것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우리 몸은 신기합니다.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간에서 단백질을 이용해 필요한 만큼의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를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하죠. 즉, 외부에서 당을 들이붓지 않아도 우리 뇌와 몸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 없이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죠. 탄수화물을 끊으면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탄수화물 중독에 의한 금단 현상입니다. 3일만 버텨보세요. 거짓말처럼 식탐이 사라지고 식사 때가 되어도 손이 떨리지 않는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많은 당뇨 환자가 신장 걱정 때문에 단백질을 피합니다. 하지만 번스타인 박사는 말합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건 단백질이 아니라 고혈당이다. 실제로 그는 고단백 식단을 통해 자신의 망가졌던 신장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대사를 높여줍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비타민 때문에 과일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과일의 과당은 가장 빠르게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과일은 자연산 사탕일 뿐입니다. 채소로 비타민은 충분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죠. 걱정 마세요. 밥이나 면은 알러지가 있다거나 속이 안 좋다고 정중히 거절하고 고기와 채소 위주로 드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 속에는 설탕과 조미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유난 떠는 게 아니라 똑똑한 겁니다. 식단이 8할이라면 운동은 2할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2할이죠.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 소각장입니다. 식사 후 가만히 있지 말고 20분만 걸어보세요. 혹은 스쿼트를 하세요. 근육이 혈액 속의 당을 빨아들여 에너지로 씁니다. 번스타인 박사의 환자 중에는 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혈당 관리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발가락을 지켜냈습니다. 신경병증으로 인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만 정상화되면 놀라운 치유력을 보여줍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쓰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탄수화물을 끊으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양 용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식단 변화에 맞춰 약물을 조절해야 합니다. 혼자서 갑자기 약을 끊지는 마세요. 가끔은 실수로 탄수화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무너질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혈당의 평온함을 유지하려는 방향성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30대의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80대가 넘어서도 진료를 보고 건강하게 강연을 다녔습니다. 90세 가까이 살며 자신의 이론이 옳았음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삶을 누렸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보낸 경고장일 뿐입니다. 닥터 번스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밥그릇을 비우는 두려움을 이겨내면 건강이라는 자유가 채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첫째,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세요. 둘째,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셋째, 식후에는 반드시 움직이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는 꿀처럼 끈적한 게 아니라 강물처럼 맑게 흘러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작은 기적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해질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